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효영입니다. 대입 수시에서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주요한 평가 요소가 되고 있어서 고교생 자녀를 두신 부모님께서는 자녀의 학교생활기록부에 관심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이렇게 뜨거운 관심을 받고 있는 학교생활기록부를 학생과 학부모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 말씀 나눠보겠습니다. 전 서울대학교 입학사정관이시고 현재 서울과학고등학교 교사이신 김상태 선생님께서 자리하셨습니다. 안녕하세요. 서울과학고 김상태입니다. 반갑습니다. 네, 선생님.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왜 이렇게 중요할까요? 학교생활기록부는 학생의 성장에 있어서도 굉장히 중요하기도 하고요. 이제 입시 면에서도 굉장히 중요하죠. 근데 지금 최근에 이제 학교생활기록부의 중요성이 부각되는 이유는 이제 아무래도 입시 영향이 큰 것 같습니다. 네. 그러니까 예전에는 대입이 주로 중요했었는데 요즘 이제 고입도 형태가 좀 다양하다 보니까 이제 고입을 위한 중학교 생활기록부도 조금 중요하게 부각되는 것 같아요. 네. 게다가 이제 2021학년도 그러니까 이제 올해부터 그 서류 블라인드 제도까지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학교생활기록부가 훨씬 더 앞으로 중요해지게 되고 이후 입시에서는 이제 자기소개서나 추천서도 없어질 예정이기 때문에 학교생활기록부가 거의 이제 유일한 대입 평가 근거가 되어가고 있기 때문에 점점 더 부각되는 것 같습니다. 네, 선생님께서 이 전 서울대 입학사정관이셨는데요. 그러면 이 학교생활기록부에서는 어떤 영역이 가장 중요할까요? 이제 서류 블라인드 제도가 들어오거나 이런 것 중에 하나가 이제 흔히 말하는 이제 학업 능력에 대해서 이미 평가된 이런 학교들의 후광 효과를 없애기 위한 이제 대입 공정성 강화 방안의 하나로 이제 나온 거거든요. 네. 예. 그러다 보니까 그 말을 다시 이제 되짚어 보면 학업 능력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생각을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사실 가장 중요하다고 보면 학업 능력, 그러니까 흔히 말하는 이제 내신 성적이 어떻게 보면 가장 기본적이면서 중요한 영역이라고 할 수 있겠고요. 네. 이제 그것만으로는 좀 부족하죠. 네, 사실 이제 요즘에 그 진학에 있어서는 모든 걸 다 잘해야 된다라는 부담이 많이 작용을 하고 있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교과 세부 능력 및 특기 사항이라든가 행동 발달 및 특성 뭐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좀 중요하게 나타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제 이게 격차가 크다 보니까 점점 이제 입력의 글자 수 제한이라든가 이런 게 나타나고 있어서 전반적인 이제 학교 생활 그리고 이제 양이 굉장히 많단 말이에요. 네. 네, 3년 동안 이제 쌓이는 거다 보니까 그래서 이제 쭉 이제 경향성이라든가 흐름 뭐 이런 것들이 굉장히 중요하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네. 네. 네, 그러면 이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보면 좋을까요? 네. 이제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교과 영역은 사실 이제 시험을 지필고사 등을 통해서 이미 숫자 양적으로 기록이 되잖아요. 이제 그 부분은 내가 잘 보면 되는 부분이고, 이제 다른 부분이 이제 학생의 특성이라든가 비전, 이런 다른 정의적 측면이나 다른 좀 역량 같은 것들을 볼 수 있는 이제 기록으로, 기술되는 기록으로 나오는 거잖아요. 네. 그래서 그 부분을 통해서 이렇게 양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이런 이제 정성적인 기록들을 통해서 학생의 역량, 그리고 학생의 특성, 그리고 학생의 비전, 이런 것들을 이제 보게 됩니다. 네. 이제 정기고사 같은 경우는 지식, 이해, 적용, 분석, 종합, 평가, 뭐 이런 식의 이제 평가 영역들이 있어요. 네. 이제 시험 보셨잖아요. 학교 다닐 때. 그렇죠? 네. 이제 그 시험을 만들 때 그런 이제 평가 영역에 따라서 몇 문항씩 나오는지 이런 것들을 토대로 평가 문항을 구성하거든요. 네. 그러니까 정기고사의 양적인 결과 자체가 그런 이제 평가 역량들에 대한 평가를 하게 되는 거고요. 이제 2015년 개정 교육과정부터 그 핵심 역량이라고 해서 6가지, 뭐 자기관리 능력이라든가 우리 흔히 많이 말하는 의사소통 능력, 네. 그다음에 뭐 공동체 역량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거든요. 네. 이제 그런 역량들을 표현을 하는 거죠. 그래서 똑같은 능력이 겉으로 지금 나타난다고 해서 모든 학생이 가지고 있는 능력 혹은 이걸 익혀가는 방법 이런 것들은 다 다를 수밖에 없잖아요. 네. 그리고 지금 성적이 똑같이 1등급이어도 이 학생이 바라보고 있는 이제 시야가 다를 수 있단 말이죠. 이 같은 능력을 가지고 이 학생은 기자를 하고 싶을 수도 있고 다른 학생은 이제 경영 쪽을 하고 싶어 할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이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네. 지금은 이제 자기소개서라든가 추천서라는 것들을 통해서 이제 자기의 어떤 생기부에서 부족한 드러나지 않은 혹은 조금 더 구체적으로 말하고 싶은
것들을 쭉 담아낼 수가 있는데 이제 점점 시간이 갈수록 그런 걸 담아낼 기회가 없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그 학교생활기록부에서 그런 것들이 드러날 수 있도록 우리가 생각을 좀 해야 되고, 반대로 학생도 자기 학교생활기록부를 통해서 자기 어떤 특성이나 역량 이런 것들이 어떻게 드러나는지, 혹은 나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되고 있는지 이런 것들을 봐야 되고, 이제 선생님들도 마찬가지로 학생의 어떤 능력, 어떤 특성들을 기록해 줄 건지 이런 것들을 생각하셔야 되는 거예요. 네, 그러면 이 학교생활기록부가 충실히 기록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네. 이 생활기록부를 흔히 이제 성장을 위한 거냐, 입시를 위한 거냐, 이런 이제 대립구도로 많이 생각을 하는 경우가 있는데, 이제 점점 그렇게 이제 대립구도가 아니라 이게 같이 가야 되는 영역으로 되어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저는 이제 크게 이제 세 가지로 이야기를 하려고 하는데, 사실 이게 다 같은 맥락일 수 있거든요. 네. 그걸 좀 염두에 두고 들어주시면 될 것 같아요. 네. 이제 첫 번째로 말씀드리고 싶은 건, 이제 선생님과 함께 배워라. 이제 교학상장이라는 말로 많이 인용이 되기도 하는데요. 선생님은 가르치고 학생은 배우면서 서로 성장해 간다. 이런 뜻인데, 원래는 이제 가르치고 배우는 것이 서로 상승 효과를 낸다. 이런 이제 말의 일부이거든요. 네. 정기고사를 누가 낼까요? 학교 선생님이 내죠. 그 다음에 여러 가지 교육활동이나 이런 것들을 누가 계획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하시죠. 그리고 그걸 누가 기록할까요? 학교 선생님이 기록합니다. 그러면 자기가 아무리 능력을 갖춰도 그걸 상대방에게 보이거나 상대방에게 어필하지 않으면, 드러내지 않으면 알 수가 없어요. 네. 그리고 선생님들도 학생들에게 늘 자극을 원합니다. 네. 자극, 그리고 피드백을 원해요. 그리고 그게 없으면 자기가 잘하는 줄 알아요. 혹은 자기가 그냥 혼자 못한다고 생각합니다. 열심히 하는 선생님일수록 오히려 내가 못했어 라는 생각을 많이 하고요. 그렇지 않은 분들은 이 정도면 됐지 뭐, 이렇게 생각하는 분들이 또 꽤 많이 있어요. 그러니까 피드백이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내가 알고 싶은 거, 혹은 내가 공부해온 거, 혹은 내가 교과 시간에 한 거 외에 해본 것들을 나누고 이야기하고, 이런 자세로 선생님과 함께 배운다 라는 느낌으로 서로 이제 윈윈인 거죠. 학생이 이렇게 배워가고 있구나, 이런 걸 해가고 있구나 하는 피드백이 되고, 학생은 내가 한 것들이 이렇게 생각될 수 있구나, 이런 의미가 있구나 라는 것들을 이제 찾아가는 과정이 될 수 있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그 유명한 형 있죠. 이제 철학자 중에 소크라테스라는 분이 있죠. 네. 그 형이 이제 너 자신을 알라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이 심리 분석가들 중에서 이제 자기 심리 분석을 하는 이제 기법 중에 하나가 이제 저널링이라는 게 있어요. 자기에 대해서 그냥 꾸준히 기록을 하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일기 같은 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내가 겪은 것들을 항상 기록하면서 언젠가 이제 성찰하고 피드백을 점검해보는 게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누군지 모르면 남도 내가 누군지 몰라요. 항상 나에 대해서 기록을 하고 돌아보는 과정. 쓰기만 하면 도움이 되긴 되는데 약간 효과가 떨어집니다. 네, 그래서 항상 성찰하는. 그다음에 세 번째는 마인드셋을 성장형 마인드셋으로 바꿔야 됩니다. 네. 나의 특성 혹은 나의 비전, 나의 역량을 계속 키워간다는 마인드로 접근을 해야 됩니다. 네. 저는 이제 한 학기 끝나고 나서 이제 생활기록부를 학생에 대해서 기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제 그 기록한 내용을 가지고 학생들이 성찰하도록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기록을 아이들에게 주고, 그 중에 마음에 드는 문구, 그리고 그 이유, 그다음에 마음에 들지 않는 문구, 혹은 마음에 걸리는 문구, 그리고 그 이유, 그다음에 선생님에 대해서도 이제 생활기록부를 작성해 보도록 하고, 그래서 그 다음 학기에는 어떻게 할지, 뭐 이런 것들을 써보게 하거든요. 이제 그런 과정이 그냥 과제로 생각할 게 아니고, 그리고 누가 시켜서 할 게 아니고, 본인이 계속 지금까지 한 걸 토대로 앞으로 어떻게 성장해 갈까, 앞으로 무엇을 해 갈까, 이제 이런 마음으로 항상 성장을 해 간다라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야 사실 입시에서도 더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습니다. 네.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점점 이제 생활기록부가 입시에서도 중요하고 진로도 사실 중요하죠. 네. 대학 가서 다시 재수하거나 이런 친구들도 많이 있잖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 세 가지로 충실한 기록과 자기 진로, 그리고 삶을 준비하는 과정으로 선생님과 함께 배우고 너 자신을 알고
그다음에 항상 성장하는 마음으로 접근을 해라. 네.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네. 네. 네, 이상으로 학교생활기록부를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지에 대해서 말씀 나눠봤습니다.